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농협 디지털농업지원센터의 정남규 원장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2차 유행 소식으로 농업 분야를 포함한 모든 산업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역주행이라고 할 만큼 코로나 신규 발생이 확대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화 이슈와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향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우리 농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이 어떠한 소비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또 우리 농업이 헤쳐나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보고 농업가치 확산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했던 토론 내용도 포함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농산업 트렌드의 변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많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로 첫째, 산업 여건 변화, 둘째, 농산업 소비 트렌드, 셋째, 주요 시사점 순입니다. 첫 번째, 산업 여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화로 200여 개 국가에 확산되어 있고 주요국 봉쇄 조치에 불구하고 4, 4분기에 2차 웨이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2차 웨이브가 다른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0년 10월 14일 현재 세계 통계상 확진자는 3,777만 6천 명, 사망은 108만 명 수준이고 또 국내 확진자는 24,889명, 사망은 43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IMF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IMF는 2020년 경제 성장률을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침체가 심한 마이너스 3.0%로 전망을 했는데요. 10월 달에 IMF가 다시 마이너스 4.4%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타국가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 경제 여건 및 대응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OECD에서 2.0, ADB 1.3, IMF 마이너스 1.2, 피치에서 마이너스 0.2, 노무라에서 마이너스 6.7, 또 코로나가 장기 지속한다면 마이너스 12.2까지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달에 IMF에서 조정해서 발표한 내용은 한국은 마이너스 1.9%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경제 구제 정책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 이후에 현재 문재인 정권까지 전체적인 경제는 하향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노태우 정권 시대까지는 주로 조립 제품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순조로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대에 시작된 3저 현상, 저유가, 저원화, 저금리에 힘입어서 다소 경제가 호황 국면을 보이다가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 그 일본과의 어떤 그 금리와 엔화 관련된 내용으로 촉발된 위기가 IMF 위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까지 와서 저신용자 주택대출은 서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 번 더 저희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글로벌 경기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영삼 정권 이후에는 소득 양극화 및 저성장과 저고용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내수 진작용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태이며 별도의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경기의 방향성입니다.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라는 이론과 U자형으로 회복된다는 예측, 두 가지 예측이 혼재되고 있는데, 글로벌 코로나 확산 추세 상황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침체가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하에서의 소비 동향입니다. 전체 소비 지표를 보면은 침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내구재, 준내구재 수요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에 가전, 음식료, 의약품, 비대면 판매는 상대적으로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를 비교한 게 왼쪽 화면이고, 상품군별로 소비의 판매 지수 증가율을 보는 것이 오른쪽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 거시적 여건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임팩트는 대공황의 10배 이상의 파고가 있을 것이라는 IMF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응하여 농산업은 향후 역발상으로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회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금융위기에 더한 새로운 뉴노멀 2.0이라는 시대가 도래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코로나19는 경기 복원력을 많이 저하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글로벌, 도시화, 생태계 파괴의 3요소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것에 대응하여 해외 관광 축소, 식량 안보, 탈도시화, 원격 서비스, 생태 보존, 그린 뉴딜 등이 부상하고, 농업 농촌 공간은 비즈니스의 산업적 영역으로 더욱 확대될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시장 메가 트렌드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또 농업의 4차 산업화를 통해 전통 농업에서 스마트 농업으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규모화 중심에서 융복합 중심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지향하는 브랜드 농업이라든가 스마트 농업, 또 1인 1기업 융복합 농업 등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에는 오히려 다양한 고부가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의 미시적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서 각 농업 주체는 4차 산업화 그리고 비대면 개인화의 변화 속에서 메가 트렌드에 적응하는 시험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은 예전부터 진행했던 인구 감소나 고령화에 더해서 최근 코로나 때문에 외국 노동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초래되고 스마트 농업은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및 신규 진입 농가의 스마트 농업화가 추진이 되면서 약간의 갈등이 예상이 되지만 향후 중소규모 농가의 스마트 농업 모델이 개척되고 또 투영자가 지원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구조 변화 측면에서 보면 농업소득은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있는데 농해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서비스 등 융복합농업의 발전을 의미하고 따라서 융복합농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발전을 통한다면 유망한 영역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업이나 원료 농산물 수입업체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리스크가 커지고 성공과 실패가 양극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비대면 온라인 편의식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식품 기업은 소비자의 패턴 변화에 적극 부응하게 돼서 콘텐츠만 잘 개발하면 해바라기 경영으로서 더욱 성장 발전하는 그런 체질 개선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업 소비 트렌드 파트입니다. 우선 트렌드의 의미, 또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전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하에서 있는 자연 흐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이제 그 물줄기를 보시면 트렌드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가 어떠한 충격을 줘서 어떤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전제 조건은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형태는 바뀌는데 사라지진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을 때 요 중에서 좀 강화되는 트렌드가 있고 좀 약화되는 트렌드가 있는 이런 양분화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이슈 첫 번째로 개인 소비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전을 비포 코로나라고 영어로 표현했는데요. 비포 코로나의 메인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선 가성비나 가심비, 컨셉팅 이런 소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플랫폼도 이미 이제 시작이 돼서 1인 1기업, 영어로는 셀마켓 시장이라고 하는데 1인 1기업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또한 새로운 복고, 뉴 리트로라 해서 새로운 복고의 트렌드 그리고 친환경이 좀 강화된 필환경 트렌드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카멜레존인데 이 카멜레존은
어떤 시장 상황과 연동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 소비에 집중하는 밀레니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나만의 스타일 트렌드, 이런 것들이 주로 코로나 이전의 메인 키워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의 임팩트가 가해지면 주로 아웃사이드, 밖에서 하던 활동이 인사이드, 가정 내로 이동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내가 밖에서 활동할 때는 플랜 A라고 하면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플랜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100% 자급자족, 5% 반급반족,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100% 자급자족은 식물을 기르는 키트, 또 DIY 이런 것들이고요. 또 반급반족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밀키트, 또 삼신가전 이런 것들. 삼신가전은 아마 혼자 생활하는데 필요한 3가지 가전,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빨래할 때 건조기, 그다음에 설거지할 때 자동 설거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이 필요한 것이 집 안에 박혀 있다 보니 답답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소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을 어떻게 하면 프레시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가구를 새로 배치한다든가 꽃을 장식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꽃을 렌탈로 하는 그런 유망한 직종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집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해서, 요새는 마스크 때문에 이제 립스틱은 관심이 없고 눈화장, 그리고 성형, 그리고 다이어트를 포함한 건강식품, 그리고 편한 옷차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비 트렌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심심하니까 오락도 해야 되니까 여기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시각적인 오락, 그리고 또 요리도 자기가 직접 해서 요리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요리 기구를 많이 사는 이런 시장도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글 인간이라고 하는 트렌드인데, 요게 이제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내 몸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해서 성형과 다이어트, 또 피트니스라고 하죠. 이제 피트니스 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해서 요새는 서점이 이제 책을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발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북, 그리고 킬러 콘텐츠 등이 여러 가지 사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 코로나 이슈 두 번째는 산업 트렌드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메인 키워드를 산업 트렌드로 보면 우선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많이 나왔죠. 여기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 또 농업에서는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는데, 또 글로벌 투어리즘, 그리고 새로운 복고란 뉴 레트로, 또 아까 얘기했던 카멜레존, 그 그린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녹색 산업인데요. 이게 아마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일단 언택트라고 하죠. 비대면. 그리고 인디비주얼리즘이라 해서 초개인화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메인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좀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 위주로 보면 AI,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블록체인, 그리고 데이터 연결망을 신속하게 하는 5G,
그리고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바이오테크, 그리고 택배 서비스의 혁신을 의미하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그리고 초개인화 기술, 그리고 AR, VR이죠.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기기, 개인화 플랫폼, 비대면 금융거래 이런 것들을 메인 키워드,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것을 통틀어서 뉴노멀 2.0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산업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이슈 세 번째, 농산업 소비 트렌드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키워드를 보면 이제 투어리즘, 관광이죠. 그러니까 해외 관광과 국내 관광인데, 또 요 국내 관광은 또 단체 관광과 또 가족 관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대체식이라고 하는 HMR, 그리고 건강 친환경 음식이죠. 헬스 에코푸드, 그리고 카멜레존, 퍼블릭은 공공이고 프라이빗은 민간입니다. 이커머스와 또 스마트 파밍 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코로나 임팩트가 있다고 치고 하면 또 강화되는 것이 있고 약화되는 트렌드가 있는데, 우선 강화되는 걸 보면 우선 관광은 해외로 못 나가기 때문에 국내 관광인데, 국내 관광 중에서 단체는 아니고 이제 가족형 관광, 그리고 새로운 복고를 향한 관광, 요게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족의 오락, 그리고 치유, 각종 콘텐츠 이런 것들이 가미된 투어리즘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 간편식에 더해서 밀키트 시장이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레시피에 적용된 모든 재료들을 정확한 중량에 맞춰서 개별 포장을 해서 세트 메뉴로 가정 내에 전달하는 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강식품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다이어트 푸드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멜레존은 공공은 차치하고 민간 쪽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 카멜레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변동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꽃과 또 때로는 식물 이런 것들과 연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커머스는 여러분 아니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택배 배달 시스템이 발달이 돼야 되고, 이 택배 배달 시스템이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혁신하는 것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택배는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지도로 표시해 준다든지, 내가 반송하고 싶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파밍인데, 이 스마트 파밍이 좀 더 발전하는 단계로 DNA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DNA에 D는 데이터고 N은 네트워크이고 A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관광, 그리고 국내 관광 중에 단체 관광, 그리고 공공시설이 상황과 연동하는 공간, 카멜레존 이런 것들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진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웃사이드 인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요. 내가 여행을 이제 못 가게 되니까 옥상이라든가 어떤 다른 공간을 여행지와 똑같은 소품들을 통해서 여행지로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아는 지인이 자기 창문이 있는 공간을 카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가정 내에서 뭔가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러한 걸 즐기려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이런 것을 아웃사이드 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멜레 홈이라는 그 사례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공간이 바뀌느냐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파트 내에 어떤 약간 나무 종류 같긴 한데 이제 이런 꽃과 나무 종류로 뭔가 신선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식물을 기르는 그런 장치들인데 이런 거를 세트로 구입을 해서 요걸 약간 인테리어 겸 식품으로도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버려진 창고인데요. 여기를 화실로 바꾼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정집인데, 삭막한 벽면을, 여러 가지 이제, 식물 소재로 해서, 많이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제 뭐, 우리 화훼산업과도 앞으로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내 관광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농협 디지털 농업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농협의 오래된 창고를 이제 유휴시설로 갖고 있는 데가 있다면, 여기를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하는 사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들었는데, 거제, 인터넷 치시면, 거제 파인 A 카페, 파인 A 플러스 카페죠.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여러분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창고인데요. 요거는 이제 개발되기 전에 한 70년대에 만들어진 농협 창고인데, 안 쓰는 시설이었죠. 유휴시설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개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면의 벽면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았고요. 지붕은 조금 이제 보수를 했고, 그래서 외면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안의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는 새로운 복고 감성이고,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유럽풍의 카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개장했는데 7월 이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월 매출이 3천만에서 5천만 원, 7천만 원을 거쳐서 7월 달부터는 월 매출이 1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그 친구들은 그 지역의 청년 창업자를 주로 선정해서 들여보냈는데 월 임대료는 55만 원, 월 매출은 1억 원,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지금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관광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또 저희들이 창업 보육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명칭은 너와내 농촌이라고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족형 농촌 체험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옥수수 미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밭을 만들었는데 옥수수를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옥수수를 미로처럼 그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오른쪽에 보시지만 어린 왕자를 찾는 미션이라든가 동물을 찾는 미션이라든가 이런 미로찾기 게임을 통해서 가족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중에서도 가족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최근에 조금 코로나가 좀 누그러진다고 본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아마 가족형 농촌 관광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좋은 사업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정 간편식 시장을 잠깐 보겠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정 간편식이 사실은 그전에도 트렌드로 시작을 한 것이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식품에 대한 기술과 또 식품의 여러 가지 컨셉이 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유통 판매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래서 유통 판매 또 온라인도 있고, 이런 그 채널이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어 있는 것에 힘입어서 가정 간편식은 2020년도도 계속 뭐 증가하고 있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한 2023년에 아마 유통공사에서 10조 원까지 시장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 가구는 2020년에 전체 가구 중에 30%를 점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증가세가 유지된다고 하니까 아마 가정 간편 시장은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가격 측면에서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외식 가격보다는 항상 가정 간편식이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품질도 그게 차이가 없고, 이렇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신조어가 생겼어요. 홈코노미는 이제 가정이라는 홈과 이코노미를 합친 말이고요. 또 집에 혼자 있다고 본다면 또 멘탈 측면에서도 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건강, 뭐 다이어트, 뭐 이런 헬스케어 쪽을 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로컬리즘이라고 생겼는데, 이 로컬리즘은 뭐냐면 멀리 안 가고 요 근처에서 해결하는 걸 얘기하고, 로컬리즘에 좀 더 발전된 단어가 슬세권이 있는데, 슬세권이 뭐냐면 슬리퍼하고 역세권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한 500m 반경 이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슬리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간편식은 편의점 네트워크라든가 뭐 여기 뭐 온라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람들이 편의식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뭐 수준이 낮은 음식을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서 최근에는 RMI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가정 간편식이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음식을 가정으로 끌어들이자 해서 레스토랑 메뉴 리플레이스먼트 RMR,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가정 간편 시장은 RMR을 포함해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밀키트인데요. 밀키트는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레시피에 적힌 정확한 그 재료를 정확히 계측한 수량에 맞춰서 개별 포장을 하고, 이런 걸 세트 메뉴로 해서 가정 내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간단한 레시피 순서대로 요리를 간편히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50% 뭐 반급 반족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뭐 또 하나 뭐 이런 새우가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큼 먹고 싶은 레시피를 선택해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어트인데요. 풋사과를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터넷 보시면 풋사과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도 묵은 살을 빼준다고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거고, 이 풋사과에 아마 폴리페놀 성분이 많은가 봐요. 이게 풋사과가 이게 종자가 다른 게 아니고 사과가 익기 전에 파란색일 때 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주로 가루 형태로 분말 형태로 이렇게 많이 판매되고 인터넷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이어트 푸드 또 하나 있는데 저희 여기 이제 제주도에서 귤이 많이 나는데 요것도 이제 풋귤이라고 있어요. 청귤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이 이제 제주도에 귀농을 했는데 감귤을 매입해가지고 첫 번째 나온 감귤을 거의 팔질 못해가지고 뭐 갖다 버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브랜드 컨설팅을 별도로 실시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풋귤 청으로 만들어 파는 거, 그 다음에 완숙 귤을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거, 그리고 약간 이제 B급은 주스로 만들어 파는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제주 감귤 한 그루 이렇게 브랜드 컨설팅을 해줬고요. 또 팔로 지원도 저희 해가지고 요번에 9월 달에 크라우드 펀딩에 집어넣어서 했는데 당초 목표는 1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매출 완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브랜딩할 때 청수농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요번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나간 수제 청귤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성 소재에 있는 귀농 5년차 영농자 법인인데요. 건강 친환경 식품을 개발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성 색소 브랜드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화면에 보시면은 자연 그대로 배어듬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 드렸고, 요거는 이제 약간 빨간색의 비트, 그 다음에 노란색의 치자, 그리고 녹색의 시금치인데, 요것이 이제 천연 색소 역할을 해서 배어들, 어디에? 무말랭이에 이렇게 배어들게 해서 건강도 챙기고, 그 다음에 어떤 색감에 따른 어떤 소비 효과, 이것도 챙기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매출이 잘 되니까, 이제 국제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베트남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베트남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이 아마 여기 기능성과 색깔에 매료돼서 자기들의 안남미 있죠. 쌀에다가 컬러를 입히는 그런 공장하고, 그 다음에 과자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그런 아마 공장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한류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에서는 비트, 치자, 시금치에 대한 원료 공급, 그리고 그걸 어떤 색소를 씌울 수 있는 그런 고급 기술을 이쪽에서 제공하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멜레존인데, 아까 제가 이제 어떤 상황과 연동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사진을 보면 좀 약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요 사진이 홍콩에 있는 어떤 점포 사진인데, 위에 보면 런더리가 이제 세탁소인데, 그 세탁소하고 뭐 옆에 같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커피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제 세탁기에다 기계에다 이제 빨래를 갖다 놓고, 이제, 책을 읽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또 이렇게 밍숭생숭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제 카페, 커피점이 또 있어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에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커피 앤 런더리.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세탁소가 카페 공간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연동하는 이런 걸 카멜레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겉으로 보면 그냥 바처럼 생겼는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다 책이거든요. 여기가 밖에서 보면 서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바가 있고, 물론 요 안에 이제 바 말고도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할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약간 떨어져서 카페도 하나 있는데 개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애견가들이 와서 책도 보고 개들도 살피고 일단 여러 가지 공간으로 서점이라는 밑공간이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공간으로 변신하는 것을 카멜레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커머스인데요. 이커머스는 뭐 아시다시피 잘 알려져 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이런 것에는 오픈 마켓이 있고, 또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사몰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 소셜 커머스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전자상거래에 아주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겠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 시스템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더더욱 이커머스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농업도, 농산물도, 여러분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이런 이커머스 시스템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간편페이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네이버 엠페이가 있고, 카카오페이 있고, 페이코, 삼성페이, LG페이, T페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파밍인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스마트가 진행이 됐지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조금 더 가속적인 면이 좀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인력이 엄청 부족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써 인건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건강식품이라든가 친환경, 다양한 콘텐츠의 소비 트렌드가 발전하다 보니 이런 소비자 욕구에 맞추는 정밀 농업이 요구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스마트 파밍에서만 가능하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이고, 코로나가 그래서 스마트 파밍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1세대 스마트 파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2030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이러한 스마트 파밍이 정부에 의해서 연구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40년도까지 목표인데 여기에 로봇 기술까지 적용해서,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력 부족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런 식의 스마트 파밍이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끝부분입니다. 주요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주요 시사점의 첫 번째, 최근 농산업 동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러시아하고 베트남이 이제 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국경 봉쇄 및 물류 단절 사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물 수출을 좀 제한을 하거나 금지를 했습니다. 아마 시리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리아 사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원인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그때 갑자기 이상기로 인해 가지고 곡물이 생산이 안 되는 바람에 곡물 수출을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시리아 난민이 아마 한 1,000만 명까지도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한 400만 명 정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아마 식량하고도 관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량 안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는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총 고용 인력의 16.7%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공물가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세인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식량 안보 지수가 있다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녹색 안정 단계이긴 한데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뭐 요리협회 발표 내용을, 외식업체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렵고요. 온라인 쇼핑은 상당히 이제 반등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매출액 밑에 보시면 뭐 백화점 대형마트는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인터넷과 홈쇼핑은 좀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이한 거는 이제 건강식품에 대한 그 소비 욕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 그 다음에 이제 국산 농산물 구입을 증가할 그런 이제 구매력이 좀 생겼다. 그리고 식량 안보에 대해서 국민의식이 많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도시민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멘탈 데미지라 그랬죠. 불안이나 우울증이 있어서 앞으로 힐링이라는 단어가 국민 건강에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간추려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업에 대한 그 시사점을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리입니다. 정리해서.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뭐 반복되긴 한데,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지출 감소, 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발생, 또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선호 변화, 또 식량 안보, 농촌 공간 정책의 강화 등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는 뭐 소비의 여론조사겠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여론조사는 아니고 증가했다는 거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도시민들이 대부분 그 코로나 후에는 국산 농산물 구입을 확대하겠다. 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국내 농촌 관광을 좀 많이 가고 싶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농산업 변화의 방향을 보면 이게 앞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뭐 참고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온라인 유통이 확대될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도시민들이 국산 농산물 선호도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사실 국산 농산물이긴 하지만 안전, 친환경, 건강식품 이런 것들에 더 특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귀농귀촌 증가, 그 다음에 해외여행 제한으로 인한 그 국내 가족형 농촌 관광,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변화의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농산업, 코로나 이후에 농산업을 기회가 어떤 것이 올 것인가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봤던 뭐 HMR이라든지 밀키트, 그 다음에 뭐 친환경, 다이어트, 뭐 귀농귀촌,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체험, 오락, 치유 등 뭐 소비상품의 콘텐츠, 그리고 생산 유통이 디지털화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하시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농업에 많이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는 아니고,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를 알아서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또 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려면은 소비 트렌드를 읽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이제 정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좀 미력하긴 한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총 농산업 소비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잘 채워주시고, 더 발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더 있다면,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의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농산업 트렌드에 대한 내용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